지난 시간에 읽은 편지는 재미있었나요? 당시에 제가 천안개방교도소를 운영하던 시절의 이야기를 정리했던 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내용의 이야기는 상당히 긴 내용인데요. 앞에 부분만 제가 읽을게요. 이때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천안개방교도소가 사회 적응 훈련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전국의 가석방이 가능한 1년 이내에 가석방을 내보낼 사람들을 주로 받아들여서 사회 적응 훈련을 하던 시절인데 굉장히 가석방이 너무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운영된다는 생각에서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열리던 시절에 법무부를 찾아갔어요. 심사위원장은 차관이셨죠, 법무부 차관의 요청에 의해서 간 겁니다. 가석방에 대해서 의원들에게 짤막하게 설명을 해달라.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천안개방교도소의 그 성격과 그 운영을 이야기하던 걸 제가 정리하던 중이었어요. 앞에 부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안개방교도소장 조규룡입니다. 천안개방교도소는 사회 적응 훈련으로서 일정한 공간에 적정 인원이 생활하고 출소를 위한 준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이처럼 사적 공간이 비교적 잘 보장되어 안정되고 인간적인 생활이 가능한 곳인데도 일반 교도소의 수용자가 적극적으로 천안개방교도소로 이송을 지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다 더 절박한 사정이 있거나 이동에 따른 부담감만 크고 그것을 보상해주는 메리트가 약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출소하여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일, 내일을 준비해서 정착해야 하는 것이 교정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석방은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고 희망하는 것입니다. 사회 적응 훈련원은 그 기능을 충분히 달성하고 충족시키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수용자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걷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까? 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내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 적응 훈련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가석방에 대한 현황과 당시의 문제점들을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모든 교정시설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교도소였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가능한 이야기. 이 시간에는 우선 직원 및 수용 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2021년 자료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이 자료를 제가 요약해서 정리한 겁니다. 첫째 기구는 한 번 더 자료를 볼게요. 직원 및 수용 현황에서 그 기구는 57개 기관입니다. 교정본부를 중심으로 교정본부는 기관으로서의 명칭을 잘 안 써요. 법무부에 있는 장관의 부속 기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독립된 교정청이 아니어서 교정본부로 운영되고 있죠. 여기에 57개 기관을 감독합니다. 57개 기관은 4개의 지방교정청이 있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서울지방교정청, 대구지방교정청, 대전지방교정청, 광주지방교정청 4개의 지방교정청이 서울지방교정청은 설명했듯이 서울과 경기도, 강원도까지를 관리감독하죠. 대구지방교정청은 부산직할시와 대구광역시
그리고 울산광역시 그리고 경상남북도를 관리 감독하는 거예요. 대전지방교정청은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북도를 중부지방을 관리하는 대전지방교정청, 그리고 광주지방교정청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북도 그리고 제주교도소가 있는 제주도까지를 관리 감독하는 중간감독기구입니다. 4개 지방교정청. 그리고 이제 현재는 54개 기관, 53개 기관, 민영교도소까지 54개 기관인데요. 53개 기관인데 여기에는 교도소 39개소, 그리고 구치소 11개소,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지소라고 하는 건 조그만 그 지역 단위 조그만 소인데요. 지소는 3개가 있어요. 서울지방교정청 소속의 평택지소, 그리고 대전지방교정청에 2군데가 서산지소, 논산지소. 이렇게 해서 53개 기관이 있고 여기에 플러스 1 민영교도소가 있죠. 그래서 57개 기관이 대한민국 교정시설로 교정기관이고 4개의 지방교정청과 교정시설로서의 53개 기관, 그리고 민영교도소. 자, 직원은 정원이 16,482명인 조직입니다. 꽤 많은가요? 그래, 이따 다시 설명할게요. 정원이 16,482명인데 현재 인원이 15,911명이네요. 여기에 여자 교도관 및 여자 직원들이 1,414명. 현재 결혼은 571명으로 현재 나와 있는데 또 자연감소분이나 생각한다면 올해도 아마 교정직 공무원을 600명 이상 채용해야 그 인원이 유지되겠죠. 그래서 자연감소분들을 생각한다면 1년에 늘 600명에서 700명 선이 채용되겠구나, 이런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새로운 교정시설이 생긴다, 다른 어떤 교정의 수요가 더 늘어나는 다른 일들이 있다, 소위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파트들, 임상심리사를 더 많이 채용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 인원은 늘어날 수 있는 거고요. 이 내용만 가지고 우리는 뭘 알 수 있을까요? 그래, 앞으로 수용 정원이 늘어날 용어인들이 많겠구나 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죠. 보다도 교정 수요가 늘어나고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수용자는 정원이 4,800-600명입니다. 이 정원을 만들 때는 1인당 소요되는 공간의 크기가 2.58 평방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1인을 잡았을 때 우리나라에서 수용할 수 있는 그 정원을 우리가 TO라 그러죠. 정원이 48,600명이다. 자, 이 정원대로 교정시설은 그 인원이 운영될까요? 그 인원이 들어와 있을까요? 늘 과다 과밀을 염려하고 이번 코로나19 때도 교정시설에서의 집단 감염 문제에서의 원인으로 물론 밀폐된 공간에서 생활한다는 점도 있지만 과밀 수용에 대한 부분들도 문제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었죠. 현재 인원은 아무튼 54,000명.
이 자료가 나올 때가 바로 53,819명인데 지금 54,000명 정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수용 비율이 110.7%. 뭐죠? 정원 대비 효능이 110%가 넘는다. 100명이 있어야 할 곳에 110명이 넘는 숫자가 있다. 정원이 48,600명인데 효능이 53,819명이다. 일단 어떤 느낌입니까? 그 공간에 비해서 사람이 많으니 기본적으로 건강권의 문제, 소위 쾌적한 생활, 그런 생활들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걱정들, 또 안에서의 교정에 대한 사고의 부분들, 또 어떤 부분에서는 관리 감독 때문에 처우가 소홀해질 부분도 있겠구나. 보다 인간적인 구분보다는 관리 감독에 더 치우치면서 억압적인 분위기로 가는 우려성도 없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예상해 볼 수도 있겠죠. 전체 수용자 중에서 늘 아침에 보고하는 내용 중에는 특이 수용자 이야기를 해요. 일단 특이 수용자를 한번 볼까요? 사용수가 56명. 기결과 미결 포함해서 그냥 이야기할게요. 필요할 때는 기결, 미결 따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수용되어 있는 것은 이 부분이 훨씬 기결이 65%, 미결이 35%. 무슨 말이죠? 교도소에 있는 형이 확정된 사람이 65%가 생활하고 있고 재판을 받기 위해서 계류되어 있는 사람들이 35%다. 100명 중에 65명은 수용자 신분, 100명 중에 35명은 미결 수용자 신분이구나. 그리고 초범자의 숫자가 55%고 재범자의 비율이 45% 정도. 늘 이 정도의 비율이 유지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많을 때는 늘 초범이 오히려 초범이 60%, 재범이 40% 정도를 생각했는데 지금은 초범이 55.7%, 재범이 44.3%. 그냥 약 나눈다면 55대 45 정도이다, 이렇게 써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비율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특이사범 중에는 우리나라는 아직도 있는 이제 사형 확정자들가 56명이 있습니다. 사형수가. 자연 감소가 아니고는 현재로서는 잘 줄어들지 않는 숫자입니다. 왜죠? 사형을 집행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 무기 수용자는 1,354명. 이 중에 여자가 51명. 전체 수용자, 전체 수용인은 53,819명이라고 그랬는데 이 중에 54,000명 정도 중에 여자가 4,000명. 정확히는 3,966명으로 되어 있는데 4,000명쯤. 어느 나라건 어느 시대건 참 비슷한 게 여자 수용자의 숫자는 거의 6, 7%인 것 같아요. 남자에 비해서. 예전에 5%, 5, 6% 그랬는데 6, 7%가 늘 유지되는 것 같아요. 당연히 어느 나라나 남자들이 훨씬 많죠. 왜일까요? 그렇죠. 모든 경제 활동에 그리고 다른 사회 활동에 주도적으로 그래도 아직도 남성들이 더 많이 관계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저도 계산을 해봤더니 수용자에서 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7.7% 정도, 항상 7.3%. 형이 확정되는 숫자도 6.85% 되기 때문에 7% 내외가 늘 여자 수용자가 차지하는 비율. 그렇다면
그렇죠. 100명 중에 7명 정도가 여자 수용자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인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예요. 예전에는 약 2,000명 정도를 넘어서는 숫자였는데 지금은 2,400~500명이 늘 교정시설 속에 있고 그 중에 형이 확정된 사람이 1,450명쯤 그리고 미결이 1,000명쯤 그렇게 되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소파 아시죠? 한미 행정협정에 따른 미국 군인의 신분 이걸 소파라 그러죠. 소파 수용자는 외국인 전담 교도소인 천안교도소에 수용되는데 오늘 날짜로는 3명이 들어와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보호가 모자는 16명이고 조직폭력은 오늘 보니까 632명인데 파가 많죠. 193개 파 632명이 수용되어 있네요. 마약류도 늘 늘어나는 추세죠. 마약류 사범이 3,588명 그리고 소년 수용자가 337명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북한 이탈 주민들도 여기가 숫자가 또 꽤 많이 늘어나요. 북한 이탈 주민들 특별히 통계를 잡아보니까 169명이 교정시설에 들어와 있습니다. 특이할 점 하나, 특기사항 중 하나죠. 특이한 점 하나가 성폭력 사범인데 이 부분이 얼만큼 더 늘어날까 하는 걱정을 합니다. 이 숫자가 가장 많은 비율을 지금 차지해요. 왜냐하면 2010년 제가 마지막으로 가석방을 총괄하던 실무 책임자였던 시절에 마지막으로 2010년 8월 15일 광복절 가석방 때 내보낸 이후에 가석방을 문을 닫아두었거든요. 재사범은 아닌데 재사범으로 가석방의 재자로 현재까지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한 2,000명대였는데 지금 8,000명이 넘어섰죠. 오늘 8,365명인데 가석방은 나가지 않고 새로운 수용자는 계속 누적된다면 숫자가 얼마까지 늘어날까 하는 걱정돼 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나요? 국민들의 법감정이 가장 안 좋은 범죄자 중에 이제 성폭력 사범이고 또 굉장히 언론이나 여성가족부나 또 정부 쪽에서도 성폭력 사범에 대해서는 가석방도 허용하지 않고 출소 후에도 전자발찌를 착용시키는 그런 경우인데 이 부분이 형평에 맞을까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현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이 잘 가동되고 있다면은 항상 문을 닫아둘 필요가 있을까? 어느 정도 열어두면 어떨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나요? 근데 국민들의 일반 법감정이 문을 열지 마라. 거기는 나올 때까지. 위험하다. 현재는 그런 부분인데 아동 성폭력 사범도 1,332명이나 돼요. 장애인 성폭력도 681명. 자, 노인의 숫자는 3,073명이네요. 그리고 이제 여자 수용자와 함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나요? 지금 양육유아. 예전에 우리가 대동유아란 말을 표현을 바꿔준 건 잘한 것 같아요. 바뀐 지가 이제 작년에 용어가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양육유아. 대동유아랑 함께 지내는 유아 수용자처럼 들려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양육시키게 되고 있다. 얼마 동안? 네. 1년 6개월 동안은 엄마와 함께 지낼 수 있다. 교정시설에 있어서도.
근데 현재로서는 양육요원은 우리나라에 9명이 있고 비율은 비슷하네요. 남자아이가 5명, 여자아이가 4명 이렇게 해서 9명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날짜 직원 및 수용자 현황입니다. 수용 현황. 다음 시간에는 이 자료를 토대로 직원 및 수용자 인원 현황을 통해서 우리나라 교정의 교정사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